예, 제가 문제를 찾았는데요. 그룹 바이에 언더바가 빠졌습니다.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자, 여기에 결과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별로 그룹 바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룹 바이에서 리진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그룹을 나눈 것이고 해당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평균 GDP와 평균 교육 연수, 그 다음에 법의 지배, 부패 관리 지수 같은 것들의 평균 값을 우리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첫 번째 그룹에서 소득이라든가 교육, 그 다음에 법의 지배, 부패 관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높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6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룹 6, 이게 아마 아프리카 국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패 관리 지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룹별로도 우리가 원하는 변수들의 평균 혹은 죄송합니다. 이게 평균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맥스를 구했군요. 네 번째는 맥스입니다. 맥스. 최대값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패 관리가 가장 잘 되는 국가의 이 지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사실 평균 값은 이거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4개 변수의 통계량을 구했는데요. 그래서 평균 GDP, 평균 교육연수, 법의 지배와 부패관리 지수의 최대값, 맥스를 각각 구했습니다. 이 결과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는 제가 팁이라고 썼습니다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우리가 앞에 입력했던 이 결과를 resul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result의 이름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우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에 여기 이제 result라고 입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result에 저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result를 여기에 콘솔에서 result를 입력하시면 같은 결과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요약 통계량을 구했다면 요약 통계량을 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여기에서는 이제 팁이 되겠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결과 여러분 좀 보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서로 이제 붙이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제가 머지와 스택이라는 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R에서 사용하는 용어긴 한데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데이터셋을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갖는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이 observation이고 이쪽이 variable인데 변수들인데 이런 데이터셋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보통 이 데이터셋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이는 형태를 우리가 merge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은 데이터가 되겠죠. 이걸 보통 우리가 흔히 merg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두 개의 데이터 셋이 있으면 이 두 개의 데이터 셋을 이렇게 위아래로 붙이는 방식을 스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머지로 돌아가서요. 이제 머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단순히 이렇게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나 혹은 뭐 왼쪽에 두 개의 데이터를 나란히 붙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이냐면 보통은 각각의 데이터셋 혹은 이제 우리 R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각각의 업저베이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컨트리의 경우를 보고 있는데 각각의 컨트리는 자기 자신의 이제 아이디를 갖고 있겠죠.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는데 이쪽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의 아이디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 등장하는 또 어떤 국가들이 있겠죠. 반드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X에 있는 국가들이 Y에 다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X에 있는 국가가 Y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X에는 있지만 Y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X에는 없지만 Y에만 있는 국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ID가 있습니다. 그래서 merge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리키냐면 이 ID를 하나의 키 변수로 활용을 해서 이 ID가 만약에 여기 ID가 3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이쪽에도 똑같이 3이라고 하는 ID를 갖는 국가가 있다. 그리고 이 ID는 3이면 이 두 개의 국가는 같은 국가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데요. 간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erge라고 하는 것은 이 3끼리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관측치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미리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스케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굳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 업저베이션이 많아도 괜찮고요. 저기 V1, V2, V3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여기는 V4, V5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다 다른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얘가 GDP, 얘가 Education, 얘가 뭐 Rule of Law, 얘가 Control of Corruption 이런 다른 변수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ID 3인 국가가 여기 있고 여기 ID 3인 국가가 있다고 한번 해보면 merge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인데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ID 3인 국가에 V1, V2, V3 그 다음에 V4, V5 이렇게 나타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merge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아래로 단순하게 붙이는 그런 작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merge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dplyer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merge에 사용하는 함수들은 이거 inner입니다. t 지우시고요. inner jo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left join, right join이 있고 full join이라고 하는 4개의 함수를 우리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에 사용하는 함수는 bind rows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또 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merge와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 X와 Y를 이제 하나로 병합하는 것이고요. merge는 주로 가로로 병합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스택은 세로로 병합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별도의 데이터를 준비해야 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복잡한 것보단 데이터를 붙이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쉽게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